오늘의 이야기, 거절이라는 아픔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법.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거절만큼 쓰라린 경험이 또 있을까요? 마치 예상치 못한 강펀치를 맞은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선택받을 수는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주죠. 머릿속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한 걸까? 와 같은 답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고 결국 나는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를 놓아버린 사람의 그림자를 붙잡으려 하며 자기 의심이라는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거절이 벌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기회라면 어떨까요?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심오한 진실을 발견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위대한 스위스의 심리학자이자 인간 정신의 탐험가 칼 융의 지혜를 통해 거절이 우리에게 주는 숨겨진 의미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깊은 통찰과 위로를 주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모든 외부적 경험은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상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실이 우리 정신 속에서 무엇을 깨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절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그림자, 즉 불안감, 열등감, 그리고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뿌리 깊은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 너머에 거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기회를 선물합니다. 거절은 단순히 불운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통과 의례이자 우리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써왔던 거짓된 가면, 즉 에고의 구조물을 해체하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온전한 진정한 자기를 재발견하라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거절은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융에게 거절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삶은 상징적인 지성으로 움직이며 모든 외부 사건은 개인의 내면 세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면 그 진짜 고통은 상대방을 잃었다는 상실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바로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던 상처와 마주쳤을 때 비로소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상대방의 부재가 아니라 그 부재가 드러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인 셈이죠. 거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강력한 심리적 메커니즘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소 외면하고 싶었던 내면의 숨겨진 부분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타인에게 사랑받는 나, 인정받는 나, 필요한 존재인 나라는 정체성을 쌓아 올리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거절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자 외부의 인정이라는 환상에 가려져 있던 내면의 공허함이 맨 얼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거절은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를 다시 건드립니다. 어릴 적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거나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식의 조건을 배워왔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늘 충분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그가 평생 쌓아온 자기 가치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특히 관계와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더욱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소속감과 인정이 중요한 사회에서 거절은 단순한 개인적 실패를 넘어
사회적 존재 가치의 부정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 고통에서 도망치지 말고 오히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이토록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 나의 마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거절이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이제는 외면하지 말고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를 쓰면 이로 끌어올려 직시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왜 타인의 인정을 통해 나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는가? 나는 왜 다른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믿는가? 절망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고통에 다가가야 합니다. 이 감정은 진정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과거에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적은 없었는가? 나의 어떤 부분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인정을 갈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 속에 거절을 고통의 근원에서 자기 발견과 성장의 길로 바꾸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에고를 부수고 진정성을 찾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것은 바로 에고입니다. 해명을 요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도 에고입니다. 그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그것이 바로 에고입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성장은 바로 이 에고가 무너질 때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이 더 이상 기댈 곳 없이 자신의 꾸밈 없는 맨얼굴, 즉 진정한 자기와 마주할 수밖에 없을 때 말입니다. 이 진정한 자기는 존재하기 위해 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절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각성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너머로 나아가 찰나의 인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에 뿌리내린 자기 가치를 껴안으라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거절에 직면했을 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노딥니다. 현실에 저항하거나 혹은 현실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저항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분석하며 만약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후회하고 상대의 결정을 되돌릴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통제에 대한 에고의 끝없는 욕구를 채워줄 뿐이며 개인의 가치가 외부의 인정에 달려있다는 환상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반면에 현실에 순응한다는 것은 포기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절을 있는 그대로, 즉 나의 본질적 가치를 규정하지 않는 타인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고는 거절을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으로 인식하기에 두려워합니다. 부적절하다는 느낌, 선택받지 못했다는 사실, 인정받지 못했다는 현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진정한 근원은 거절 그 자체가 아니라 외부의 인정을 중심으로 구축된 정체성이 무너지는 데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은 그 인정이 철회될 때 자신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칼 융은 거절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다시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필요로 하는 상태 그 자체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솟아나는 힘보다 더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한 개인이 거절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해방의 기회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에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확하게 관찰하고 정신 안에서 그것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진정한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자신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고가 힘을 잃을 때 깊은 평화와 온전함, 그리고 정서적 독립성이 싹틉니다. 거절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다시 연결될 기회를 주는 선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개성화, 즉 자기 실현을 향한 여정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고통을 개성화의 여정으로. 융의 관점에서 거절은 단순히 자존감을 해치는 사건이 아니라 자기 발견으로의 초대입니다. 겉보기에는 정체성에 고통스러운 타격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내면을 성찰하라는 부름입니다. 융은 우리가 고통 속에 갇혀 있기보다는 그 고통을 통합하고 내면으로 눈을 돌려 나의 어떤 부분이 지금 빛으로 나오기를 요청받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거절은 상징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사람의 아니오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내면의 작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외부의 기대에 자신을 맞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혹은 자존감이 타인의 인정에 묶여 있어 그것이 없을 때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만든다는 사실을 폭로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면에서 가꿔야 할 잠재력을 등한시한 채 밖에서만 무언가를 찾아 헤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개성화란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그림자를 통합하며 강하고 진정한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융은 궁극적인 목표가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체성이 외부의 인정 위에 세워져 있을 때 어떤 형태의 거절도 이 길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 작업을 통해 견고한 자기 가치감을 기른 사람은 어떤 외부의 의견도 그 기반을 흔들 수 없습니다. 고통을 개성화로 전환한다는 것은 거절에 대한 인식을 나의 부족함의 표시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의 표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위대한 무언가로 나아가게 하는 안내자인 셈입니다. 거절을 한탄하는 대신 개인의 자유를 향한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존재가 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선택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진실에 의해 자기 가치가 결정되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초연함의 지혜. 융은 초연함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냉담함이 아니라 심오한 지혜의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연함을 무관심이나 냉담함과 혼동하지만 진정한 초연함은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부재도 연결 없는 삶에 대한 체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떤 관계도 그것이 아무리 강렬하고 의미 있더라도 우리의 본질 자체를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존재나 인정, 승인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 깨달음은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거절을 경험할 때 초기 반응은 종종 깊은 상실감입니다. 하지만 융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지도록 격려합니다. 나는 진정 이 사람을 잃은 것을 슬퍼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축했던 나 자신에 대한 관념을 애도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숨겨진 진실을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들과 연관지었던 우리 정체성의 한 버전입니다. 고통은 단지 그들의 부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공한다고 믿었던 우리 자기 가치의 반영이 사라진 것에 대한 것입니다. 집착은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나는 불완전하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태어납니다. 초연함은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소유욕, 기대, 의존성에서 자유로운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 속에서 존재하며 그것이 같은 방식으로 되돌아오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초연해진다는 것은 감정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강요된 기대의 결과로 고통받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떠나는 것을 놓아주며 저항 없이 삶이 흐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와 장소가 있다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대한 심오한 수용입니다. 결론을 맺으며 칼 융에게 거절은 재앙이 아니라 필요한 철거 작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언가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더 강하고 진정한 자기와 더 일치하는 무언가가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에고가 산산조각 날 때 진정한 자기가 나타날 공간이 주어지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끝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 즉 영혼의 참된 본성과 더 깊이 정렬된 변화의 시작입니다. 거절은 당신의 가치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라 자기 발견으로 향하는 활짝 열린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 걸어 들어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당신 내면의 흔들리지 않는 힘과 온전함을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거절이라는 아픔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법.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거절만큼 쓰라린 경험이 또 있을까요? 마치 예상치 못한 강펀치를 맞은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선택받을 수는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주죠. 머릿속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한 걸까? 와 같은 답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고 결국 나는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를 놓아버린 사람의 그림자를 붙잡으려 하며 자기 의심이라는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거절이 벌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기회라면 어떨까요?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심오한 진실을 발견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위대한 스위스의 심리학자이자 인간 정신의 탐험가 칼 융의 지혜를 통해 거절이 우리에게 주는 숨겨진 의미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깊은 통찰과 위로를 주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모든 외부적 경험은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상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실이 우리 정신 속에서 무엇을 깨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절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그림자, 즉 불안감, 열등감, 그리고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뿌리 깊은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 너머에 거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기회를 선물합니다. 거절은 단순히 불운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통과 의례이자 우리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써왔던 거짓된 가면, 즉 에고의 구조물을 해체하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온전한 진정한 자기를 재발견하라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거절은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융에게 거절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삶은 상징적인 지성으로 움직이며 모든 외부 사건은 개인의 내면 세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면 그 진짜 고통은 상대방을 잃었다는 상실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바로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던 상처와 마주쳤을 때 비로소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상대방의 부재가 아니라 그 부재가 드러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인 셈이죠. 거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강력한 심리적 메커니즘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소 외면하고 싶었던 내면의 숨겨진 부분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타인에게 사랑받는 나, 인정받는 나, 필요한 존재인 나라는 정체성을 쌓아 올리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거절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자 외부의 인정이라는 환상에 가려져 있던 내면의 공허함이 맨 얼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거절은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를 다시 건드립니다. 어릴 적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거나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식의 조건을 배워왔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늘 충분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그가 평생 쌓아온 자기 가치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특히 관계와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더욱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소속감과 인정이 중요한 사회에서 거절은 단순한 개인적 실패를 넘어 사회적 존재 가치의 부정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 고통에서 도망치지 말고 오히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이토록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 나의 마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거절이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이제는 외면하지 말고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를 쓰면 이로 끌어올려 직시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왜 타인의 인정을 통해 나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는가? 나는 왜 다른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믿는가? 절망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고통에 다가가야 합니다. 이 감정은 진정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과거에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적은 없었는가? 나의 어떤 부분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인정을 갈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 속에 거절을 고통의 근원에서 자기 발견과 성장의 길로 바꾸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에고를 부수고 진정성을 찾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것은 바로 에고입니다. 해명을 요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도 에고입니다. 그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그것이 바로 에고입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성장은 바로 이 에고가 무너질 때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이 더 이상 기댈 곳 없이 자신의 꾸밈 없는 맨 얼굴, 즉 진정한 자기와 마주할 수밖에 없을 때 말입니다. 이 진정한 자기는 존재하기 위해 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절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각성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너머로 나아가 찰나의 인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에 뿌리내린 자기 가치를 껴안으라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거절에 직면했을 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노딥니다. 현실에 저항하거나 혹은 현실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저항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분석하며 만약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후회하고 상대의 결정을 되돌릴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통제에 대한 에고의 끝없는 욕구를 채워줄 뿐이며 개인의 가치가 외부의 인정에 달려있다는 환상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반면에
현실에 순응한다는 것은 포기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절을 있는 그대로, 즉 나의 본질적 가치를 규정하지 않는 타인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고는 거절을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으로 인식하기에 두려워합니다. 부적절하다는 느낌, 선택받지 못했다는 사실, 인정받지 못했다는 현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진정한 근원은 거절 그 자체가 아니라 외부의 인정을 중심으로 구축된 정체성이 무너지는 데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은 그 인정이 철회될 때 자신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칼 융은 거절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다시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필요로 하는 상태 그 자체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솟아나는 힘보다 더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한 개인이 거절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해방의 기회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에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확하게 관찰하고 정신 안에서 그것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진정한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자신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고가 힘을 잃을 때 깊은 평화와 온전함, 그리고 정서적 독립성이 싹틉니다. 거절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다시 연결될 기회를 주는 선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개성화, 즉 자기 실현을 향한 여정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고통을 개성화의 여정으로. 융의 관점에서 거절은 단순히 자존감을 해치는 사건이 아니라 자기 발견으로의 초대입니다. 겉보기에는 정체성에 고통스러운 타격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내면을 성찰하라는 부름입니다. 융은 우리가 고통 속에 갇혀 있기보다는 그 고통을 통합하고 내면으로 눈을 돌려 나의 어떤 부분이 지금 빛으로 나오기를 요청받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거절은 상징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사람의 아니오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내면의 작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외부의 기대에 자신을 맞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혹은 자존감이 타인의 인정에 묶여 있어 그것이 없을 때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만든다는 사실을 폭로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면에서 가꿔야 할 잠재력을 등한시한 채 밖에서만 무언가를 찾아 헤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개성화란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그림자를 통합하며 강하고 진정한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융은 궁극적인 목표가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체성이 외부의 인정 위에 세워져 있을 때 어떤 형태의 거절도 이 길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 작업을 통해 견고한 자기 가치감을 기른 사람은 어떤 외부의 의견도 그 기반을 흔들 수 없습니다. 고통을 개성화로 전환한다는 것은 거절에 대한 인식을 나의 부족함의 표시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의 표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위대한 무언가로 나아가게 하는 안내자인 셈입니다. 거절을 한탄하는 대신 개인의 자유를 향한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존재가 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선택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진실에 의해 자기 가치가 결정되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초연함의 지혜. 융은 초연함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냉담함이 아니라
심오한 지혜의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연함을 무관심이나 냉담함과 혼동하지만 진정한 초연함은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부재도 연결 없는 삶에 대한 체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떤 관계도 그것이 아무리 강렬하고 의미 있더라도 우리의 본질 자체를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존재나 인정, 승인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 깨달음은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거절을 경험할 때 초기 반응은 종종 깊은 상실감입니다. 하지만 융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지도록 격려합니다. 나는 진정 이 사람을 잃은 것을 슬퍼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축했던 나 자신에 대한 관념을 애도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숨겨진 진실을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들과 연관지었던 우리 정체성의 한 버전입니다. 고통은 단지 그들의 부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공한다고 믿었던 우리 자기 가치의 반영이 사라진 것에 대한 것입니다. 집착은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나는 불완전하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태어납니다. 초연함은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소유욕, 기대, 의존성에서 자유로운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 속에서 존재하며 그것이 같은 방식으로 되돌아오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초연해진다는 것은 감정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강요된 기대의 결과로 고통받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떠나는 것을 놓아주며 저항 없이 삶이 흐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와 장소가 있다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대한 심오한 수용입니다. 결론을 맺으며 칼 융에게 거절은 재앙이 아니라 필요한 철거 작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언가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더 강하고 진정한 자기와 더 일치하는 무언가가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에고가 산산조각 날 때 진정한 자기가 나타날 공간이 주어지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끝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 즉 영혼의 참된 본성과 더 깊이 정렬된 변화의 시작입니다. 거절은 당신의 가치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라 자기 발견으로 향하는 활짝 열린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 걸어 들어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당신 내면의 흔들리지 않는 힘과 온전함을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거절이라는 아픔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법.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거절만큼 쓰라린 경험이 또 있을까요? 마치 예상치 못한 강펀치를 맞은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선택받을 수는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주죠. 머릿속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한 걸까? 와 같은 답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고 결국 나는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를 놓아버린 사람의 그림자를 붙잡으려 하며 자기 의심이라는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거절이 벌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기회라면 어떨까요?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심오한 진실을 발견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위대한 스위스의 심리학자이자 인간 정신의 탐험가 칼 융의 지혜를 통해 거절이 우리에게 주는 숨겨진 의미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깊은 통찰과 위로를 주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모든 외부적 경험은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상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실이 우리 정신 속에서 무엇을 깨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절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그림자, 즉 불안감, 열등감, 그리고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뿌리 깊은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 너머에 거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기회를 선물합니다. 거절은 단순히 불운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통과 의례이자 우리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써왔던 거짓된 가면, 즉 에고의 구조물을 해체하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온전한 진정한 자기를 재발견하라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거절은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융에게 거절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삶은 상징적인 지성으로 움직이며 모든 외부 사건은 개인의 내면 세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면 그 진짜 고통은 상대방을 잃었다는 상실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바로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던 상처와 마주쳤을 때 비로소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상대방의 부재가 아니라 그 부재가 드러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인 셈이죠. 거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강력한 심리적 메커니즘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소 외면하고 싶었던 내면의 숨겨진 부분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타인에게 사랑받는 나, 인정받는 나, 필요한 존재인 나라는 정체성을 쌓아 올리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거절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자 외부의 인정이라는 환상에 가려져 있던 내면의 공허함이 맨 얼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거절은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를 다시 건드립니다. 어릴 적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거나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식의 조건을 배워왔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늘 충분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그가 평생 쌓아온 자기 가치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특히 관계와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더욱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소속감과 인정이 중요한 사회에서 거절은 단순한 개인적 실패를 넘어 사회적 존재 가치의 부정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 고통에서 도망치지 말고 오히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이토록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 나의 마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거절이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이제는 외면하지 말고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를 쓰면 이로 끌어올려 직시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왜 타인의 인정을 통해 나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는가? 나는 왜 다른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믿는가? 절망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고통에 다가가야 합니다. 이 감정은 진정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과거에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적은 없었는가? 나의 어떤 부분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인정을 갈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 속에 거절을 고통의 근원에서 자기 발견과 성장의 길로 바꾸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에고를 부수고 진정성을 찾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것은 바로 에고입니다. 해명을 요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도 에고입니다. 그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그것이 바로 에고입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성장은 바로 이 에고가 무너질 때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이 더 이상 기댈 곳 없이 자신의 꾸밈 없는 맨얼굴, 즉 진정한 자기와 마주할 수밖에 없을 때 말입니다. 이 진정한 자기는 존재하기 위해 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절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각성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너머로 나아가 찰나의 인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에 뿌리내린 자기 가치를 껴안으라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거절에 직면했을 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입니다. 현실에 저항하거나 혹은 현실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저항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분석하며 만약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후회하고 상대의 결정을 되돌릴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통제에 대한 에고의 끝없는 욕구를 채워줄 뿐이며 개인의 가치가 외부의 인정에 달려있다는 환상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반면에 현실에 순응한다는 것은 포기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절을 있는 그대로, 즉 나의 본질적 가치를 규정하지 않는 타인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고는 거절을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으로 인식하기에 두려워합니다. 부적절하다는 느낌, 선택받지 못했다는 사실, 인정받지 못했다는 현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진정한 근원은 거절 그 자체가 아니라 외부의 인정을 중심으로 구축된 정체성이 무너지는 데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은 그 인정이 철회될 때 자신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칼 융은 거절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다시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필요로 하는 상태 그 자체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솟아나는 힘보다 더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한 개인이 거절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해방의 기회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에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확하게 관찰하고 정신 안에서 그것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진정한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자신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고가 힘을 잃을 때 깊은 평화와 온전함, 그리고 정서적 독립성이 싹틉니다. 거절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다시 연결될 기회를 주는 선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개성화, 즉 자기 실현을 향한 여정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고통을 개성화의 여정으로. 융의 관점에서 거절은 단순히 자존감을 해치는 사건이 아니라 자기 발견으로의 초대입니다. 겉보기에는 정체성에 고통스러운 타격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내면을 성찰하라는 부름입니다. 융은 우리가 고통 속에 갇혀 있기보다는 그 고통을 통합하고 내면으로 눈을 돌려 나의 어떤 부분이 지금 빛으로 나오기를 요청받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거절은 상징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사람의 아니오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내면의 작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외부의 기대에 자신을 맞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혹은 자존감이 타인의 인정에 묶여 있어 그것이 없을 때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만든다는 사실을 폭로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면에서 가꿔야 할 잠재력을 등한시한 채 밖에서만 무언가를 찾아 헤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개성활한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그림자를 통합하며 강하고 진정한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융은 궁극적인 목표가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체성이 외부의 인정 위에 세워져 있을 때 어떤 형태의 거절도 이 길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 작업을 통해 견고한 자기 가치감을 기른 사람은 어떤 외부의 의견도 그 기반을 흔들 수 없습니다. 고통을 개성화로 전환한다는 것은 거절에 대한 인식을 나의 부족함의 표시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의 표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위대한 무언가로 나아가게 하는 안내자인 셈입니다. 거절을 한탄하는 대신 개인의 자유를 향한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존재가 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선택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진실에 의해 자기 가치가 결정되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초연함의 지혜. 융은 초연함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냉담함이 아니라 심오한 지혜의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연함을 무관심이나 냉담함과 혼동하지만 진정한 초연함은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부재도 연결 없는 삶에 대한 체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떤 관계도 그것이 아무리 강렬하고 의미 있더라도 우리의 본질 자체를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존재나 인정, 승인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 깨달음은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거절을 경험할 때 초기 반응은 종종 깊은 상실감입니다. 하지만 융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지도록 격려합니다. 나는 진정 이 사람을 잃은 것을 슬퍼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축했던 나 자신에 대한 관념을 애도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숨겨진 진실을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들과 연관지었던 우리 정체성의 한 버전입니다. 고통은 단지 그들의 부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공한다고 믿었던 우리 자기 가치의 반영이 사라진 것에 대한 것입니다. 집착은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나는 불완전하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태어납니다. 초연함은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소유욕, 기대, 의존성에서 자유로운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 속에서 존재하며 그것이 같은 방식으로 되돌아오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초연해진다는 것은 감정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강요된 기대의 결과로 고통받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떠나는 것을 놓아주며 저항 없이 삶이 흐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와 장소가 있다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대한 심오한 수용입니다. 결론을 맺으며 칼 융에게 거절은 재앙이 아니라 필요한 철거 작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언가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더 강하고 진정한 자기와 더 일치하는 무언가가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에고가 산산조각날 때 진정한 자기가 나타날 공간이 주어지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끝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 즉 영혼의 참된 본성과 더 깊이 정렬된 변화의 시작입니다. 거절은 당신의 가치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라 자기 발견으로 향하는 활짝 열린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 걸어 들어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당신 내면의 흔들리지 않는 힘과 온전함을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거절이라는 아픔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법.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거절만큼 쓰라린 경험이 또 있을까요? 마치 예상치 못한 강펀치를 맞은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선택받을 수는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주죠. 머릿속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한 걸까? 와 같은 답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고 결국 나는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를 놓아버린 사람의 그림자를 붙잡으려 하며 자기 의심이라는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거절이 벌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기회라면 어떨까요?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심오한 진실을 발견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위대한 스위스의 심리학자이자 인간 정신의 탐험가 칼 융의 지혜를 통해 거절이 우리에게 주는 숨겨진 의미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깊은 통찰과 위로를 주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모든 외부적 경험은 우리 내면에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상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실이 우리 정신 속에서 무엇을 깨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절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그림자, 즉 불안감, 열등감, 그리고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뿌리 깊은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 너머에 거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기회를 선물합니다. 거절은 단순히 불운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통과 의례이자 우리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써왔던 거짓된가면, 즉 에고의 구조물을 해체하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온전한 진정한 자기를 재발견하라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거절은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융에게 거절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삶은 상징적인 지성으로 움직이며 모든 외부 사건은 개인의 내면 세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면 그 진짜 고통은 상대방을 잃었다는 상실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바로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던 상처와 마주쳤을 때 비로소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상대방의 부재가 아니라 그 부재가 드러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인 셈이죠. 거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강력한 심리적 메커니즘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소 외면하고 싶었던 내면의 숨겨진 부분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타인에게 사랑받는 나, 인정받는 나, 필요한 존재인 나라는 정체성을 쌓아 올리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거절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자 외부의 인정이라는 환상에 가려져 있던 내면의 공허함이 맨 얼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거절은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를 다시 건드립니다. 어릴 적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거나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식의 조건을 배워왔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늘 충분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그가 평생 쌓아온 자기 가치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특히 관계와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더욱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소속감과 인정이 중요한 사회에서 거절은 단순한 개인적 실패를 넘어 사회적 존재 가치의 부정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 고통에서 도망치지 말고 오히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이토록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 나의 마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거절이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이제는 외면하지 말고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를 쓰면 이로 끌어올려 직시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왜 타인의 인정을 통해 나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는가? 나는 왜 다른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믿는가? 절망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고통에 다가가야 합니다. 이 감정은 진정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과거에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적은 없었는가? 나의 어떤 부분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인정을 갈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 속에 거절을 고통의 근원에서 자기 발견과 성장의 길로 바꾸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에고를 부수고 진정성을 찾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것은 바로 에고입니다. 해명을 요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도 에고입니다. 그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그것이 바로 에고입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성장은 바로 이 에고가 무너질 때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이 더 이상 기댈 곳 없이 자신의 꾸밈 없는 맨얼굴, 즉 진정한 자기와 마주할 수밖에 없을 때 말입니다. 이 진정한 자기는 존재하기 위해 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절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각성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너머로 나아가 찰나의 인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에 뿌리내린 자기 가치를 껴안으라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거절에 직면했을 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입니다. 현실에 저항하거나 혹은 현실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저항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분석하며 만약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후회하고 상대의 결정을 되돌릴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통제에 대한 에고의 끝없는 욕구를 채워줄 뿐이며 개인의 가치가 외부의 인정에 달려있다는 환상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반면에 현실에 순응한다는 것은 포기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절을 있는 그대로, 즉 나의 본질적 가치를 규정하지 않는 타인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고는 거절을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으로 인식하기에 두려워합니다. 부적절하다는 느낌, 선택받지 못했다는 사실, 인정받지 못했다는 현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진정한 근원은 거절 그 자체가 아니라 외부의 인정을 중심으로 구축된 정체성이 무너지는 데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은 그 인정이 철회될 때 자신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칼 융은 거절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다시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필요로 하는 상태 그 자체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솟아나는 힘보다 더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한 개인이 거절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해방의 기회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에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확하게 관찰하고
정신 안에서 그것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진정한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자신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고가 힘을 잃을 때 깊은 평화와 온전함, 그리고 정서적 독립성이 싹